영국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손에다가 그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BBC 뉴스에서 이런 걸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카드 없이 또 모바일 폰 없이 그 손만 갖다 대면은 그 결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뭐 영국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의무는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렇지만 BBC 뉴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벌써 계시록 13장 16절에 짐승의 표 를 받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여론몰이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 스위프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나 스위프트가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 1절에서 일곱 나라, 일곱 머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일곱 나라인데 이 일곱 나라 중에서 두 나라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뭐야 러시아이다라고 그 러시아 그 사두선다 선교사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브릭스 국가가 뭐냐면은요, 그 전 세계 중에서 나라 면적이라든가 인구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들을 이제 그 브릭스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최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빠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각 앞글자를 따가지고 브라질의 B, 러시아의 R, 인도의 I, 중국의 C, 남아프리카의 S 해가지고서 브릭스다, 브릭스 국가다 이렇게 불려요. 그럼 이 브릭스 국가가 뭐가 중요하냐? 이 나라들은 지금 현재 미국보다 경제력은 뒤처지지만요, 넓은 영토라든가 이런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이런 천연자원에 대해 있어서는 아주 향후 미국의 뒤를 이을 강대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나라들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브릭스 국가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해야 되고요. 오페크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석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결성된 나라들의 단체인데요. 여기에 가입된 나라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이나 이라크,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브릭스 국가와 오페크 국가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 국가는 미국하고 친하지 않아요. 친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페크 같은 경우도 오페크도 예전에는 친미였는데 지금은 친러나 친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졌다. 이제 이런 분위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스위프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스위프트는 뭐냐면은요,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각 나라의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보안을 갖춘 결제 시스템 전산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은행과 은행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고, 자, 저 은행에다 돈을 주세요라는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우리은행을 거래하시는 어떤 순자님이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갖고 뉴욕에 사는 미스터 김에게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뉴욕에 있는 은행한테 미스터 김에게 입금하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만 오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현재 스위프트 참여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되고 또 1만 2천여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는 서로 지금 하나잖아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에 가입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해당 은행하고 거래를 중단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아예 결제 수단이 아예 될 수 없다. 이런 그런 손해를 본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7이라든가 유럽연합, EU라든가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 되는 나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그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그 스위프트에 이제 300여 개가 이제 가입이 됐는데 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스위프트 이제 배제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참을 하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러시아에 있는 300개 넘는 은행들이 스위프트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스위프트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지금 스위프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제재가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EU 입장은 지금 스위프트에 가입된 러시아 은행들을 계속 퇴출시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이 300개 이상 되는 그 은행들을 퇴출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이런 EU 대부분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나 원자재를 수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그 가입된 그러니까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에 가입된 은행들을 한꺼번에 차단하게 되면 이런 그 EU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어떤 에너지나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 러시아에게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럽 경제가 혼란되고 또 전 세계 경제가 혼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왜 스위프트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러시아한테 이렇게 자꾸 스위프트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우리 뭐 다 나와서 결제 시스템 우리가 따로 만들면 돼 해가지고서 중국하고 결제 시스템을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릭스 국가인 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 독자적인 어떤 결제망을 구축을 한다면 여기에 또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그림 그려지시죠? 그렇게 되면 이 브릭스 국가가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나라 면적도 크고, 또 오페크 국가는 뭡니까? 석유가 엄청 매장되어 있는 석유 수출 국가들이잖아요. 그럼 이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 국가가 친미해서 그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그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독자적인 어떤 결제망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 국가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합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에서 그 모든 천연자원 같은 거를 또 수입을 해오는 그런 EU 국가들 있잖아요. 대부분 EU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러시아에서 천연자원이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결제망이 따로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또 유럽 쪽에 어떤 관계된 나라들도 또 중국과 러시아하고 또 그쪽으로 또 연합될 수 있는 분위기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바이든의 협조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대만을 우리가 또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만은 그 미국이 또 대만 쪽으로 무기를 또 수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대만에 분쟁이 만약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그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대만에다 상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만약에 분쟁이 터지기 전에 이 분위기에 항공모함이 가 있는가, 안 가 있는가, 이런 분위기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사수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령하게 되면은 중국의 힘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또 러시아와 함께 지금 같이 가는 분위기잖아요. 또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일곱 머리 일곱 나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두 나라는 나와 있고 다섯 나라가 어떤 칠한 나라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 다섯 나라가 이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이거를 관심 갖게 보라고 그 사주선다 선교사님 메시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릭스 국가인 그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스위프트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그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제망을 중국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나머지 5국가들은 이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브릭스 국가와 또 석유 자원이 풍부한 이 오페크 국가들이 또 어떤 분위기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브릭스 국가나 오페크 국가는 친미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 자원 에너지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수입하고 있는 그 유럽 EU 국가들의 분위기는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결제망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 EU 국가들도 이런 분위기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BBC 뉴스의 그 마이크로칩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칩을 손에 시술한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결제 카드 필요 없어요. 그 손으로 다 결제, 손만 갖다 대면은요, 우리가 왜 신용카드 갖다 대듯이 갖다 대면은 다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짐승의 표에 지금 문이 열렸다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또 스위프트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와 오페크 이 국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느 쪽으로 연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에 해당되는 그 나라들이 7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선지자분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많은 이런 정보들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안다고 한들 또 7머리에 해당되는 7나라가 연합이 돼서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안들 또 짐승의 표가 지금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화가 돼가지고서 우리에게 이 표를 강제로 받게 한들 우리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하시고 주님, 그냥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손 붙잡으시고 24시간 동안 예수의 보혈로 또한 예수 이름으로 되뇌이시면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넘어지시면 다시 일어나시고 성경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성경 안 읽고 성경 구절만 적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반드시 읽으셔야 성령 충만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